안녕하세요. 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입전 톡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대학은 짜잔! 수도권의 신흥 강자, 즉, 가천대입니다. 네. 자, 가천대 하면 요새 너무나 핫한 학교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정말 여기 써놓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수도권에 있어서 정말 신흥 강자로 부흥하고 있는 그런 정말 샛별과도 같은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가천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 만큼, 전형을 정말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3인 친구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전형을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고2 또는 현재 고1 친구들도, 가천대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전형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제목이 매력 넘치는 가천대라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와, 여러분들 진짜 지금 화면 보시면요, 1등급부터 저 밑에, 와, 등급 무제한도 있어, 그죠? 자, 이 정도로 가는 거 보셨죠? 정말 가천대의 지원 등급은 정말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폭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는 이 가천대. 네. 1등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1등급. 누가 갈 수 있냐? 네. 우리 의예과. 아까 뭐 제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의치한 약수. 네. 그 중에서 가천대는 의대, 한의대, 그리고 약학,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다, 진짜. 그죠? 이거를 또 교과와 학종 전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1등급 친구들은 여기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2등급으로 이제 내려와 보시면은 밑에 교과 전형이 두 개나 있어요. 가천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우수 전형 1번, 그 다음에 2번 지역 균형 전형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없냐? 있습니다. 바람개비 전형도 있고 AI 전형 요거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전형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미 충분한 정도지만, 네. 마지막에 보시면요,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이제 교과 20% 그리고 논술 80%가 반영되는 전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 논술, 이거 약간 연대 느낌 나는데? 그죠? 자, 100% 논술로만 뽑습니다. 물론, 최저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내신에서의 어떤 등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1등급부터 한마디로 논술까지도 간다 그랬을 때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등급이 무제한 정도로 쓸 수 있는 대학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가천대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씩 전형을 제가 살펴서, 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교과 전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학생부 우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전형은요, 네, 아시다시피 최저 등급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최저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2024년도 전형과 2025년도 전형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진로 선택 교과가 작년에는 이제 A, B, C로 되어 있어갖고 이제 요거를 1등급으로 환산해주고 2등급으로 환산해주고 3등급으로 환산해주는데 올해부터는 D,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반영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미적분 또는 기하, 한계 등급을 이렇게 상향을 해줬어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수학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올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학생부 우수 전형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뽑는 걸까? 작년까지는요, 진로 선택
교과,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4개의 선택 하는 교과 있잖아요. 국영수탐.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진로 선택은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미반영. 자,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 아니, 그럼 진로 선택 교과는 가천대에서 아예 무시하는 겁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네. 아예 얘를 미반영이라고 과감하게 빼버린 이유는 얘가 어딘가로 지금 가 있어요.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은 올해 미반영이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 작년에 한 개 등급 상향해 줬지만 올해는 폐지한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목 한번 봐줄게요. 요번 슬라이드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 봐주시겠어요? 혹시 가천대 교과 산출 방식의 독특함 알고 있니? 네, 가천대는 교과 산출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1학년 학생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우리 1학년 학생들, 신입생들 지금 막 지필평가 보고 포기하고 막 내신 이제 선생님 저는 망했어요. 이제 버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천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단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한번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학생부 직윤 공통입니다. 네. 2024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학기를 반영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가천대라고 독특한 거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 친구의 성적을 제가 공개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상의 인물, 나라고 생각하세요. 별쌤이야. 네. 자, 별쌤이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5.7등급이야. 내가 나름 중학교 때 잘했는데, 나 중학교 때 이렇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못하게 됐지? 하면서 망했어. 지필평가를. 그래서 5.7등급이 나온 거야. 물론 이것도 완전 뭐 못 본 건 아니지만 내 나름의 기준치에 비하면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절치부심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더니 2학기 때는 성적이 좀 오른 거야. 그래서 내신이 4.1까지 조금 소폭 상향됐는데,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또 겨울방학 때 열심히 또 예습도 하고 했더니, 이제는 공부에 좀 맛을 알았나 봐. 2학년 1학기가 되니까 내신이 3.3 등급까지 올라간 거야. 오케이, 이제 나 공부하는 법 좀 알 것 같아. 다시 중학교 레전드 리즈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2학년 2학기 때는 2.5 등급까지 올라간 거야. 나 진짜 이러다가 완전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때는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인하자, 올인해. 그래서 열심히 해서 1.7 대박. 막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거 다 빠지고 하면서 진짜 1.7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두 번째 줄의 그 성적을 쭉 보시면요, 삶이 되게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고등학교에서의 나의 성적이, 우상향 그래프는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평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뭐 3점대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가천대 교과 산출 방식의 독특함. 네. 제가 밑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가천대는요, 5개 학기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는 거지? 하나를 빼주나? 네, 맞아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커리어 로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학기가 제일 못 봤지? 맞아. 저기 중학교에서 올라오자마자 치른 저 1학년 1학기가 내 내신의 흑역사야. 그래서 쟤를 빼고 싶잖아요? 그럼 빼. 빼주는 거야. 너 만약에 네가 제일 못한 커리어 로우 학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천대는 내 학기밖에 반영 안 하니까 하나 빼줄게. 그래서 미반영, 과감하게 미반영 해주는 거야. 오, 좋다. 그죠? 그래서 미반영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학기 4개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저 보세요. 내가 제일 잘 본 거, 5학기 중 1등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40, 나머지 2등을 30, 그리고 3등을 20, 4등을 10%. 이렇게 내가 제일 잘한 학기 순서대로 40, 30, 20, 10%
그러고 보니까 여기 놀란 말풍선 보이시죠? 내가 제일 잘 본 커리어 하이 학기는 50%는 아니지만 40%니까 거의 절반. 내가 내신 총평점이 3점대인데 지금 1점대의 평점을 절반을 가져가는 거야. 와, 나 너무 진짜 가천대에서는 좋게 평가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산출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또 착각할 수 있을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산출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가천대 교과 전형 지원 시의 산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전교과 산출점에 AB 학생을 2명을 놔둔 거고요. 가천대 산출점의 AB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이 친구가 전교 이제 그 석차랑 그리고 전 교과 산출점이 2.9가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내신이 2.9, 전교 석차가 50등. 근데 이 친구는 내신 전교과 산출했을 때 3.6이고요. 그리고 전교 석차가 90등이에요. 당연히 내신이 왼쪽 친구가 더 좋으니까 전교 석차가 50등, 90등 이렇게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가천대 산출점으로 돌렸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 친구, 오른쪽 친구가 무려 40등의 석차가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가천대 산출점으로 돌렸더니 50등. 그리고 왼쪽 친구는 60등. 더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천대식 교과를 산출하면 두 친구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즉 점수가 뛸 거예요. 하지만 점수가 뛰었다고 가천대에 무작정 지원하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오른쪽 친구처럼 막 엄청나게 진짜 점수가 막 상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천대식 산출점으로 전교 속차를 막 제껴. 전교과 산출한 그 점수의 어떤 등수들을 다 제끼고 완전 유리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산출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아, 내가 전교 속차 이만큼이었는데 가천대 산출점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라고 하면 여기를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만약에 내가 왼쪽 학생이라면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천대 이 지원하실 때 교과 전형 산출하실 때 일단 포인트는 무엇이냐? 점수는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왜냐면 커리어 이 전교과 산출 방식이랑 다른 방식이라서 내가 제일 낮은 내신을 이제 빼주는데 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어 하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거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내신을 그냥 쭉 맞아온 친구, 그 친구보다도 되게 좀 망한 학기가 있고 잘 못 본 학기가 있지만 그 학기를 빼주니까 오히려 내신 평점, 총평점은 낮지만 커리어 하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할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전형은요, 지역균형이라는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요, 아까 이거구나. 진로선택 교과를 미반영한다고 과감하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얘기했다면 그 미반영한 그 진로선택 교과를 여기로 다 가져왔네. 진로 4개의 전 과목을 다 여기서 반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됐네. 무슨 말입니까? 국영수탐, 기존에 반영했던 그 국영수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여기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내가 기준점을 잡아왔던 그 뭐 3점대, 2점대 또는 4점대 그 내신을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로선택 교과는 무슨 말이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천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만 반영한다 그랬을 때 이 진로선택 과목의 등급 산출이랑 9등급제 과목 등급 산출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9등급제 과목의 등급 비율을
상단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막 1등급 맞기 좋아하잖아요. 2등급 뭐 이렇게, 그래서 내신 몇 점 몇이다 뭐 이렇게 산출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상단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1등급 4%까지, 그리고 누적 비율로 2등급 11%까지,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내가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이고 상위 11% 안에 들면 2등급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을 이제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로 선택 교과 A등급 한번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A, B, C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난 못하면 C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여기 봐봐. 자, 대학 평균입니다. 이건 대학에서 밝힌 자료인데요. 국영수의 진로 선택 교과 이거의 평균을 봤을 때 A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받아오냐면 국영수 평균이에요. 40%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봐 그래서 제가 상단이랑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40%는 어디까지 보통 받습니까? 내 등급으로 4등급 정도를 받는 친구예요. 근데 가천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봤을 때 과연 4등급이 그렇게 안전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입결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지금 A를 받는다는 거는 진로 선택 교과의 만점이잖아요. 등급이 A, B, C로 갈 테니까. 근데 40% 가까운 그 지원 학생들은 전부 다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40%가 끝이 아니야. 실제 이 고교 현장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교 알림이 서비스에 나온 몇몇 학교들의 샘플을 봤는데요. 어떤 교과, 네, 제 교과겠죠. 네,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낮은 그런 비율이 40%고요. 진짜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진짜 극단적으로 제 교과는 아니지만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는 80%까지도 A등급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면 5등급제에서 70, 80%면은 5등급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교 석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가천대에서는 어떻게 된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전형인데,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제가 유의사항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지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지원 시 유의사항을 제가 3가지를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역균형 기존 작년에 이제 점수를 보시고 입결 점수를 보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균형은 완전 바뀌었죠. 즉 ABC 산출된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국영수탐의 4개 교과 산출점으로 지원을 한 점수여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 참고점이 필요가 없을 만큼 A등급을 다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부분적으로 B랑 이런 게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진로 선택의 A등급이 지금 비율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만점을 받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산출점 기준 높게 형성이 예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7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1단계에서 지역균형은 7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통과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동점자까지도 다 뽑아줄 테니까 7배수에 해당되는 플러스 알파까지 다 뽑아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류평가 50이랑 면접 50%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에서 다 만점을 받았다. 변별의 그런 편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서류에서 그럼 면접에서 승부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역균형을 처음 치르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그 지역균형에 나와 있는 모집 요강만 보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바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참고로 지역균형 전형에서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초 합을 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지역균형 전형에 나와 있는 요강에는요, 사실 확인이라든지 생기부 내용 확인, 그리고 점검 관련 상식적인 질문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정도만 준비해 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최초합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그 7배수 안에서 뭔가 면접에서의 차별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특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평타를 쳤다면 여러분들은 7배수 중에서 한 3배수 정도, 2배수 정도에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초합을 노리고 한 번에 붙고 싶다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스페셜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나 모르겠다 막 그러시지 말고 준비하는 법을 잘 챙겨서 가시면은 아마 최초업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교과의 전형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하이라이트 논술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논술 전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논술 전형은 확률상 너무 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히 막 추천해 드리진 않는데, 제가 가천대 논술 전형에 아까 무한 등급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어필을 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가천대 논술 제가 분석하면서, 자료 분석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천대는 왜 이렇게 논술을 많이 뽑지?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질문했죠. 가천대는 진짜 논술 왜 이렇게 많이 뽑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 말로는 다른 대학도 많이 뽑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논술에 너무 관심이 그동안에 없어서 그랬나 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름 논술 많이 뽑는다는 대학교들 지금 보시면요, 경희대 479명, 중앙대 478명, 한 명 차이 나네. 그리고 외대도 많이 뽑아요. 468명. 그리고 고대도 신설되긴 했지만 거의 400명 안쪽인 것 같고, 연대 많이 뽑는다 그러는데 연대도 400명 내외고, 그리고 여대는 일단 정원에서조차 이제 남자를 뽑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절반 뽑아야 되니까, 지금의 이러한 남녀공학의 어떤 대학들보다는 인원수, 논술 정원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지금 930명,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930명에 해당되는, 지금 외대랑 두 군데 합쳐야 돼요. 여기 나온 대학교 두 군데 합쳐야지 나오는 계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정말 규모를 가진 논술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930명. 아니, 어떻게 학종, 이 말풍선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학종 플러스 교과 전형 한 개 합보다 크다니. 이게 정말, 난 이게 논술 전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세요. 좌측에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정원이 455명. 그리고 두 번째,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정원이 374명. 그리고 가천 바람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이게 444명. 이것도 두 개 합쳐야겠네. 그죠? 네. 두 개 합쳐야지 논술 전형이. 저는 이런 전형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논술에서.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뽑는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뽑지? 하고 제가 가천대 논술의 특징을 봤더니 이런 점이 있네요. 학과별 모집 인원을 제가 한번 몇 개 학과만 좀 살펴봤어요. 이게 살펴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경영학부가 2024에서 78명 뽑았는데 올해 증원돼서 논술에서 95명을 뽑습니다. 와, 100명 뽑아. 대박. 그리고 두 번째, 외국어 계열에서도 60명을 뽑아요. 간호학과에서 83명을 뽑습니다. 즉, 이 세 가지 학과를 더하면 거의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한 250명 정도 나오죠. 거진 대략 올림해버리면 300명 정도가 지금 세 개 학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학의 논술 정원이거든요. 심지어 아까 말한 여대들보다는 더 많아. 논술 모집 인원이. 세 개 학과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다른
학과들의 제가 한번 모집 정원을 살펴봤더니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뽑는 대학에서는 그 학과들을 이렇게 계열로 모아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학과는 사실 정원을 다른 티어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가천대는 이렇게 학부 계열의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서도 다른 학과의 그러한 논술 티오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티오도 많은데, 계열로 묶여진 이런 티오도 많은데, 학과별 티오도 살려주다 보니까 그 티오를 다 모으니까 93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아, 저 정말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천대 논술만큼은 만약에 점수가 안 되는 친구다. 그리고 정시 파일을 수능을 함께 공부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쯤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교과 20% 폐지했습니다. 첫 번째 밑에 보이시죠? 논술 100%로 갑니다. 네. 하지만 최저는 있으니까 정시 파일을 괜찮겠죠? 네. 정시 어차피 볼 거니까. 인문계는 뭐 1합 3 정도잖아요. 그죠? 뭐 AI 학과 이런 게 아닌 이상. 두 번째. 여기에서의 시험 문제는요, 논술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지가 있긴 해요. 매년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 사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이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존 기출, 논술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EBS 연계 변형 기반한 약식 논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이니까, 우리가 EBS 문제는 사실 변형돼서 수능에 나올 때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기출 문제는 주관식 또는 뭐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의 어떤 논술 전형처럼 자기의 어떤 논리나 주장을 막 서술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 두 가지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같이 병행하면 결코 나쁜 선택 아니다. 특히 뭐 이제 가천대를 뭐 내가 이제 적정으로 생각하거나 상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가천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천대 요약 정리. 네, 첫 번째 가천대는 일단 정말 와이드 레인지한 폭넓은 내신 범주를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천대가 나에게 매력적인 대학이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범주 내에 있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타 대학과 다른 교과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대로 한번 정교 속차 한번 내보시고 그리고 가천대식 산출점을 한번 내보시는 걸 추천하되 꼭 커리어 하이가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1, 2학년들도 뭐 내신 지금 한번 학기 못 봤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은 또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네, 가천대는 여러분들을 향해 웰컴 반기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잘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했던 논술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모집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많죠. 네. 그리고 방식도 EBS 연계해서 약수령 논술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가천대에 납치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 같으면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오늘 가천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고요. 정말 가천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있긴 해요. 조금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열심히 자료 뒤져가면서 분석하고 준비한 자료니까 꼭 가천대 가실 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미래 가천대 지원할 우리 수험생 1, 2학년 친구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